내 손녀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내 놈 가죽을 벗기겠다. 국가 기밀을 팔아먹은 똥별 여단장이 특전사 손녀를 사냥하려다 사성장군 합참의장 할머니에게 역으로 사냥당하는 처절한 응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즐겁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이천시 원적산 능선.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속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10월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특전사 제3공 수특 전 여단 소속 천가람 소위는 진흙 구덩이 속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3일째 진행된 독단 생존 훈련. 식량도 지원도 없이 적지에서 홀로 살아남아 탈출해야 하는 지옥의 훈련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과 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군복은 가시덩굴에 찢겨 너덜너덜했다. 배고파 죽겠네.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천가람은 입안에 고인 쓴물을 삼키며 나침반을 확인했다. 목표 지점인 백족산까지는 아직 10km가 남았다. 그녀는 할머니 천명심 합참의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군화끈을 조여맸다. 합참의장 손녀가 낙오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어. 그녀가 다시 능선을 타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바람을 타고 기계음이 들려왔다. 훈련 구역이 아닌 폐쇄된 채석장 쪽이었다. 천가람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나는 쪽으로 포복했다. 야간 투시경을 내리자 녹색 화면 위로 낯선 풍경이 들어왔다. 채석장 공터에는 검은색 세단 2대와 여단장 관용 차량인 렉스턴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익숙한 얼굴, 여단장 황제국 준장과 작전 참모 오살수 중령이 외국인 남성 2명과 마주 서 있었다. 이게 이번에 개발된 3세대 군단급 무인기 제어 모듈입니다. 암호화 코드는 이미 해제했습니다. 황제국 준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칠가방을 열어 외국인에게 보여주었다. 가방 안에서 푸른 빛을 내는 칩들이 번쩍였다. 좋습니다, 장군. 입금은 확인하셨을 테고. 거래는 깔끔하군요. 천가람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명백한 반역 행위였다. 증거를 남겨야 해. 천가람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 숨겨둔 훈련용 전술 단말기를 꺼냈다. 카메라 모드를 켜고 줌을 당겼다. 황제국의 탐욕스러운 웃음과 오살수의 비열한 눈빛이 화면에 잡혔다. 그때였다. 산비둘기 한 마리가 천가람의 머리 위에서 푸드덕 날아올랐다. 누구냐? 오살수 중령이 귀신같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쥐새끼가 숨어 있었군. 잡아. 산채로 잡아서 껍질을 벗겨버려. 황제국의 고함과 함께 외국인 경호원들과 오살수가 천가람이 숨은 덤불 쪽으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천가람은 즉시 몸을 돌려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돌부리에 무릎이 찍히고 나뭇가지가 뺨을 후려쳤지만 멈출 수 없었다. 타탕!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천가람의 왼쪽 어깨 부근 나무 껍질이 튀어올랐다. 실탄이었다. 훈련용 공포탄이 아니었다. 미친. 진짜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천가람은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인 할머니에게 알려야 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합동참모본부 의장 집무실. 새벽 2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권을 총괄하는 천명심 대장은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로 인해 전군의 경계 태세가 강화된 상태였다. 그녀의 눈빛은 백두산 호랑이처럼 형형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녀는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작전선을 긋고 있었다.
집무실의 정막을 깬 것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울린 진동 소리였다. 그것은 공용 회선이 아니었다. 천명심이 평생 군복을 입으며 단 한 사람, 자신의 핏줄인 천가람과 연결하기 위해 만든 비밀 위성 전화였다. 3년 전 천가람이 임관하던 날 선물한 것이었다. 이 시간에 가람이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천명심은 펜을 놓고 전화를 받았다. 천가람 소위 보고해.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나뭇잎 밟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후 울음기가 섞였지만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필승. 합참의장님. 아니 할머니. 가람아 너 어디냐? 무슨 일이야? 이천원적산. 3포스트 인근입니다. 황제국 여단장이 군사 기밀을 팔아넘기는 걸 목격했습니다. 지금 오살수 중령과 사병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실탄을 쏘고 있습니다. 천명심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해졌다. 부상당했나?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지혈은 했는데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배터리가 5% 남았습니다. 위치 추적기 켜라. 그리고 들어. 천명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그림자가 집무실 벽을 거대하게 덮었다. 지금부터 너는 소위가 아니다. 내 손녀 천가람이다. 훈련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무조건 살아남아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 할미가 지금 간다.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천명심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장. 당장 내 헬기 띄워.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와 정보사령부 요원들 비상 소집해. 의장님. 지금 국방장관님 주재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절차? 천명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소리가 집무실을 뒤흔들었다. 내 새끼가 대한민국 장교가 반역자 놈들에게 사냥당하고 있다. 장관, 대통령이 와도 못 막아. 지금 당장 내 명령 안 들으면 자네부터 군복 벗길 줄 알아. 천명심은 벽에 걸린 정복 상의를 거칠게 낚아챘다. 어깨에 별 4개가 번쩍였다. 평생을 원칙주의자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핏줄의 위기 앞에서는 야수와 다를 바 없었다. 황제국. 내 놈이 감히 내 영린을 건드려? 내 손으로 내 놈 가죽을 벗겨 깃발로 꽂아주마. 합참의장실의 문이 박살날 듯 열리고 천명심이 복도로 뛰쳐나갔다. 복도에 있던 당직 장교들이 놀라 경례를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이천의 붉은 산만이 보일 뿐이었다. 이천 언적산 계곡. 천가람은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가 군복 바지를 검게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지혈대 대신 군화끈을 풀어 허벅지를 꽉 묶었다. 고통에 눈앞이 번쩍였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도간에 든 쥐다. 조명탄 쏴. 오살수의 목소리가 계곡 아래에서 들렸다. 펑. 슈. 하늘에서 붉은 조명탄이 터지며 산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여단 병력이 산을 에워싸고 좁혀오고 있었다. 황제국 여단장은 부대 무전망을 통해 거짓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다. 전 병력에 알린다. 11대대 일중대장 천가람 소위가 훈련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착란을 일으켜 실탄을 탈취, 무장 탈영했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다. 반복한다. 발견 즉시 사살하라. 정신 착란. 시나리오 한번 더럽게 쓰네. 천가람은 입술을 깨물었다. 동료들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것이다. 이제 그녀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사람 지금 헬기를 타고 오고 있을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여기서 잡히면 개죽음이다. 시간을 벌어야 해. 천가람은 특전사에서 배운 생존 기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배낭을 뒤져 가느다란 낚싯줄과 야전 삽을 꺼냈다. 내 놈들이 날 쫓는 사냥개라고 생각하나 본데 여긴 내 구역이야. 천가람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낚싯줄을 연결하고 깎은 나뭇가지를 텐션을 주어 매달았다. 발목을 노리는 부비트랩이었다. 그리고 낙엽을 긁어 모아 위장했다. 잠시 후 수색조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저쪽이다. 핏자국이 있어. 선두에 선 하사가 급하게 달려오다 낚싯줄을 건드렸다. 챙. 탄력을 받은 나뭇가지가 하사의 정강이를 강타했다. 악! 비명과 함께 대열이 무너졌다. 그 틈을 타 천가람은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며 선두병의 소총 개머리판을 걷어찼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공포탄이 장전된 자신의 소총을 놈들의 발밑에 난사했다. 다가오지 마. 난 배신자가 아니야. 황제국이 배신자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뒤이어 오살수 중령이 나타났다. 저 미친년 말 듣지 마. 쏘라고. 오살수가 직접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천가람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천가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때 밤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두두. 일반적인 기동 헬기가 아니었다. 육중하고 거대한 소리.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헬기 UH-의육식 블랙호크 편대가 원적산 상공에 나타났다. 헬기 측면에는 합참의장을 상징하는 성판별 4개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확성기를 통해 천명심 대장의 목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다. 여기는 합동참모의장 천명심 대장이다. 제3공수특전여단 전 병력 현 위치에서 동작 그만. 내 명령 없이 움직이는 자는 그 즉시 반란군으로 간주하여 사살한다. 산속의 총성이 뚝 끊겼다. 오살수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늘에는 공격 헬기가 기관포를 겨누고 있었고 지상에는 천가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씩 웃고 있었다. 꺼봐. 우리 할머니 성질 더럽다고 했잖아. 천가람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고 있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무서운 별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제3공수특전여단 연병장. 새벽 3시 15분. 이천의 밤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으로 뒤덮였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합참의장 전용 지휘 헬기인 UH-의육식 블랙호크가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수도방 위사령부 제35특 공대대와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태운 수송 헬기 3대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제3공수특전여단 일명 비호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이 서린 이곳 연병장에 지금껏 본 적 없는 살벌한 기류가 휘몰아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 났어? 합참의장 헬기잖아. 당직 사령 어디 갔어? 비상 벨소리에 뛰쳐나온 당직 근무자들은 혼비백산했다. 헬기의 하강풍이 연병장의 모래바람을 일으켜 시야를 가렸다. 가장 먼저 헬기에서 뛰어내린 것은 검은 대테러복을 입고 실탄으로 무장한 수방사 특임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착륙하자마자 사주 경계를 펼치며 연병장을 장악했다. 그들의 총구는 북쪽이 아니라 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블랙호크의 문이 열렸다. 천명심 합참의장이 땅을 밟았다. 그녀는 우산을 받쳐 들려는 부관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녀는 정복 차림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빗물에 젖은 어깨에 별 4개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다.
황제국 나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헬기 소음을 뚫고 당직 사령의 고막을 때렸다. 본부 건물 현관문이 열리고 황제국 여단 장준장이 급하게 튀어나왔다. 그는 군화끈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경례를 붙였다. 필승 제3공 수특 전 여단장 준장 황제국 의장님께서 예고도 없이 어인일로 무장 해제해. 천명심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떨어진 명령은 황제국의 귀를 의심케 했다. 네. 의장님, 그게 무슨... 안 들리나? 내 놈 허리춤에 찬 권총 당장 풀어서 바닥에 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여단 헌병대장. 지금 당장 황제국과 오살수 중령을 포박해.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다. 여단 헌병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머뭇거렸다. 감히 여단장에게 수갑을 채우라니. 명령 체계가 꼬인 상황에서 병사들은 얼어붙었다. 천명심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황제국보다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거인 같았다. 내 명령이 우스운가? 아니면 너희들도 저놈과 한패라서 탄약 빼돌리고 기밀 팔아먹는데 가담했나? 그녀의 호통에 헌병대장이 퍼뜩 정신을 차렸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명령이다. 불복종은 곧 반란이다. 제 앞에 헌병들이 달려들어 황제국의 양팔을 꺾었다. 이거나 내가 여단장이야. 의장님, 이건 월권입니다. 저는 훈련 중에 발생한 총기 탈취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천가람 소위가 미쳐서. 아가리 닥쳐. 천명심이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황제국의 정강이를 후려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황제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천가람이 미쳐? 내 손녀는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명예를 잊은 적이 없어. 미친 건 내 놈의 탐욕이다. 천명심은 황제국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올렸다. 노장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황제국은 오줌을 지릴 뻔했다. 원적산 3포스트. 거기서 외국놈들이랑 무슨 작당을 했지? 드론 제어칩. 그거 하나에 얼마나 받았나? 10억? 20억? 고작 그 돈에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 증거. 증거 있습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황제국이 끝까지 발뺌했다. 천명심은 그를 벌레 보듯 내동댕이 쳤다. 증거. 내 손녀가 지금 피를 흘리며 산속에서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설사 증거가 없다 해도 상관없어. 내 놈이 내 핏줄을 건드린 순간 넌 군사재판이 아니라 내 손에 죽는 거니까. 천명심은 뒤에 선 수방사 대장에게 손짓했다. 여단 본부 폐쇄해. 서버실 문서고 여단장실 전부 압수수색해. 종이 쪼가리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오살수 그 사냥개 새끼 위치 파악됐나? 현재 원적산 7부 능선에서 천가람 소위와 대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임대 저격수들이 이동 중입니다. 천명심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보였다. 까라마 조금만 버텨라. 할미가 이 늑대 굴을 다 태워버리고 갈 테니까. 그녀는 황제국이 짓밟고 있던 연병장의 흙을 군화발로 비벼 껐다. 비호부대의 호랑이는 오늘 진짜 주인을 만나 이빨이 뽑히고 있었다. 제3공 수특 전 여단 본부 지하 2층 전술 지휘 통제실 TOC 인근 기계실. 지상의 소란이 폭풍 같다면 지하는 숨막히는 침묵의 전쟁터였다. 3여단 주임원사 마석두. 그는 30년을 특전사에서만 복무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특전사 흉장보다 더 많은 흉터가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천명심 의장이 소위였던 시절 그녀의 소대 선임하사였다.
천가람 소위가 임관했을 때 남몰래 그녀의 군화에 깔창을 넣어준 것도 그였다. 마석두는 지금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여단 본부 서버실로 연결되는 환기구가 있었다. 그는 좁은 통로를 뱀처럼 기어갔다. 손에는 몽키 스패너 하나와 천명심 의장이 미리 보내준 암호 해독 USB가 들려 있었다. 황제국 이 쥐새끼. 기어이 사다를 내는구나. 황제국은 치밀했다. 그는 지상의 소란을 틈타 자신의 신복인 정보과장 소령에게 서버실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물리적으로 파괴하라는 코드 제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만약 그 데이터가 사라지면 황제국의 군납 비리 증거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었다. 마석두가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서버실 안에는 정보과장과 부사관 2명이 하드디스크를 꺼내 드릴로 뚫고 있었다. 빨리 해. 의장님 들이닥쳤어. 이거 들키면 우리 다 죽어. 과장님, 근데 이거 진짜 다 없애도 됩니까? 로그 기록이. 야, 로그가 문제야? 물리적으로 가루를 만들라니까. 마석두는 환기구에서 뛰어내렸다. 쿵 소리와 함께 100kg의 거구가 바닥에 착지했다. 누구야? 정보과장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마석두는 먼지를 털며 일어났다. 새벽부터 공사하십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주임원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정보과장이 허리춤에 권총에 손을 댔다. 하지만 마석두가 더 빨랐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몽키 스패너를 던지는 척하며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 앞에서 쇠붙이 만지는 거 아니다. 마석두의 거친 손바닥이 정보과장의 손목을 쳐냈다. 권총이 바닥을 미끄러져 구석으로 날아갔다. 부사관 2명이 달려들었지만 마석두는 특전무술 교관 출신이었다. 그는 달려오는 중사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동시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다른 하사가 주먹을 휘두르자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한 뒤 명치에 묵직한 보디블로를 꽂아 넣었다. 순식간에 3명이 제압당했다. 마석두는 쓰러진 정보과장의 멱살을 잡았다. 너희들이 뚫고 있던 그 하드디스크. 거기에 우리 소위님 억울함 풀어줄 내용 들어있지? 이거 놓으십시오. 원사님이라도 군사법원 갑니다. 군사법원? 좋지. 근데 나는 가더라도 혼자는 안 가. 마석두는 정보과장을 기절시킨 뒤 드릴로 뚫리기 직전에 메인 서버 하드디스크를 뽑아냈다. 그리고 천명심 의장이 준 USB를 꽂아 백업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리고 완전 군장을 한 오살수 중령의 직속 부하들, 일명 그림자 팀 넷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황제국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특수 요원들이었다. 손에는 대검이 들려 있었다. 마 원사님.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내려놓고 비키시죠. 마석두는 씩 웃었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방탄조끼 안에 집어넣고 스패너를 고쳐 잡았다. 오살순의 개들이구나. 잘 됐다. 몸이 좀 찌뿌둥했는데. 죽여. 4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좁은 서버실에서 피 튀기는 육박전이 벌어졌다. 칼날이 마석두의 팔뚝을 그었다. 전투복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하지만 마석두는 비명 대신 기합을 질렀다. 으라차. 그는 스패너로 한 놈의 어깨뼈를 부수고 달려드는 놈의 머리를 박치기로 받아버렸다. 노장의 투혼이었다. 30년 군 생활의 자존심이었다. 내 새끼 같은 소대장을 지키기 위해 그는 늙은 몸을 불사르고 있었다. 소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늙은이가 증거 목숨 걸고 지킵니다. 마석두는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남은 놈의 목을 조르며 서버실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눈은 짐승처럼 빛나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시 원적산 칠부 능선, 이름 없는 계곡. 빗줄기는 폭우로 변해 있었다. 천가람 소위는 바위 틈에 끼인 채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과다출혈로 인한 저체온증이 그녀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할머니. 그녀는 환영을 보았다. 어린 시절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자신을 안아주던 젊은 시절의 할머니. 울지 마라. 군인의 딸은 눈물도 삼키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할머니의 등은 떨리고 있었다. 천가람은 눈을 번쩍 떴다. 여기서 죽을 수 없었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이 휴대폰, 그 안에 담긴 역적들의 얼굴. 이걸 전해야 했다. 그녀의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그녀는 소리칠 힘이 없었다. 여기 있어요. 그때 오살수 중령이 나타났다. 그는 합참의장이 왔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고 있었다. 자신이 살 길은 유일한 증인인 천가람을 없애고 자살로 위장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다. 오살수는 미친 듯이 수풀을 헤치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대검이 들려 있었다. 총을 쏘면 소리가 나니 조용히 처리하려는 속셈이었다. 천가람, 나와. 어차피 넌 여기서 죽어. 천가람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건 돌멩이 하나와 부러진 나뭇가지뿐이었다. 마지막 기회다. 오살수가 천가람이 숨은 바위 뒤로 다가왔다. 그의 군화발이 천가람의 눈앞에 보였다. 천가람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부러진 나뭇가지의 뾰족한 끝을 오살수의 발목 틈새 군화와 바지 사이를 향해 힘껏 찔러 넣었다. 아! 오살수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천가람이 바위 뒤에서 튀어올랐다. 그녀는 돌멩이를 쥔 주먹으로 오살수의 턱을 가격했다. 하지만 체급 차이와 부상 때문에 타격은 약했다. 오살수는 금세 중심을 잡고 천가람의 목을 졸랐다. 이 독한 년이. 죽어. 죽으라고. 천가람의 시야가 검게 물들었다. 숨이 막혀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 죄송해요. 의식이 끊어지려는 찰나, 탕. 단발의 총성이 숲을 갈랐다. 오살수의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천가람을 놓쳤다. 붉은 피가 오살수의 어깨에서 뿜어져 나왔다. 천가람이 쿨럭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헬기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검은 그림자. 수방사 특임대 저격수였다. 그리고 그 뒤로 흙탕물을 튀기며 달려오는 작은 거인. 손대지 마. 천명심이었다. 6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속도로 비탈길을 달려온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오살수에게 다가갔다. 오살수가 품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천명심이 더 빨랐다. 그녀는 신고 있던 전투화 발로 오살수의 손목을 짓밟았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으악! 감히 내 앞에서 무기를 들어. 천명심은 오살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주저없이 박치기를 날렸다. 퍽! 오살수의 코가 주저앉았다. 천명심은 쓰러진 오살수를 쳐다보지도 않고 천가람에게 달려갔다. 가람아! 천명심이 피투성이가 된 손녀를 와락 껴안았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할머니의 품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할머니, 늦게 오셨잖아요. 천가람이 피 섞인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황제국 목칠 칼입니다. 그래 안다. 고생했다. 내 새끼 정말 고생했어. 천명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녀를 안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의무관, 헬기 내려. 당장 이송해.
죽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블랙호크가 지면 가까이 내려왔다. 거센 바람이 모녀를 감쌌다. 천가람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생각했다. 아, 이제 살았다. 우리 할머니. 진짜 새네. 천가람이 실려가고 천명심은 피 묻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파괴의 불꽃이었다. 황제국 오살수. 그리고 이 일에 연루된 똥별들. 천명심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냈다.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경기도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 지하조사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천장 구석에 달린 붉은 점이 깜빡이는 CCTV.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서늘한 곳, 방첩사령부의 특수조사실이었다. 새벽 5시.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지하 벙커인 이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멈춘 듯 고요했다. 조사실 의자에 손발이 묶인 채 앉아있는 남자는 오살수 중령이었다. 그의 코는 천명심 의장의 박치기에 주저앉아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손목은 짓밟혀 부목을 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의 주인인 황제국 여단장이 가진 정치적 인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방산 비리 카르텔을 믿었다. 합참의장이라도 별 수 없어. 증거. 그 계집애가 가져간 핸드폰 하나로는 부족해. 원본 데이터는 마석두 그 늙은이가 가져가기 전에 다 박살났을 테니까. 기익.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군화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다. 들어온 사람은 헌병이나 수사관이 아니었다. 천명심 합참의장이었다. 그녀는 피 묻은 정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였다. 소매 끝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그녀가 방금 전까지 어떤 전장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 오살수의 코앞에 앉았다. 잠은 좀 잤나 오살수.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올 때까지 입 안 엽니다. 오살수가 고개를 돌리며 거만하게 말했다. 천명심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차가워 오살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변호사? 내놈 변호를 맡겠다고 나선 로펌이 하나 있더군. 태산. 황제국이 뒤를 봐주던 곳이지. 보십시오. 저는 곧 나갑니다. 의장님도 옷벗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직권남용의 불법 체포. 근데 말이야. 천명심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방금 그 로펌에서 연락이 왔어. 내 변호를 포기하겠다고. 오살수의 동공이 흔들렸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유가 재밌더군. 의뢰인의 단독 범행임이 명백하여 변호의 실익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나? 황제국이 너를 손절했다는 뜻이다. 꼬리 자르기. 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가는 시나리오지. 거짓말. 여단장님이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분 밑 닦아준 게 얼만데. 오살수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천명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옆방 조사실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곳에는 황제국 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사관에게 무언가를 열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오살수 중령이 도박 빚 때문에 독단적으로 벌인 일입니다. 외국인 브로커? 오 중령이 소개해서 만났을 뿐 저는 영관급 장교가 사고 칠까봐 감시하러 나갔던 겁니다. 천가람 소위를 쏜 것도 오 중령이 흥분해서 저지른 짓이고. 화면 속 황제국의 비열한 목소리가 조사실을 가득 채웠다. 오살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저 개새끼가. 들었나? 넌 그냥 도박 중독자의 상관의 뒤통수를 친 하극상범이 된 거야. 징역 20년은 기본이고 운 좋으면 무기징역이겠군. 천명심이 모니터를 끄고 오살수에게 다가갔다. 선택해. 황제국의 충실한 개로 죽어서 감옥에서 썩을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장교로서 마지막 양심을 챙기고 형량을 줄일 건지. 오살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 10년을 모신 상관이 자신을 팔아넘겼다. 제가 다 불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 가족. 황제국 그 인간이 제 가족을 해코지할 겁니다. 그것만 막아주십시오. 천명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짐승에게도 제 새끼 챙기는 마음은 있었던가. 약속하지. 내 가족은 합참 차원에서 신변 보호 들어간다. 자, 이제 지져봐. 황제국이 어디에다 장부를 숨겼지? 오살수는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여단장 관사. 지하실 와인 냉장고 뒤편에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 장부랑 차명 계좌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 받은 국회의원들 명단도요. 천명심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사실을 나서며 문 밖의 수사관에게 지시했다. 들었지? 지금 당장 삼여단 관사로 압수수색팀 보내. 벽을 뜯어서라도 찾아내. 그때 복도 저편에서 휠체어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마석두 원사가 링거대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오고 있었다. 어이쿠 의장님. 벌써 털어내셨습니까? 마석두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마 원사, 자네 꼴이 그게 뭔가. 병원에 누워있으라니까. 누워있으면 몸에 가시가 돋아서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그 서버 하드디스크, 복구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오살수 저놈 자백 없어도 빼박입니다. 천명심은 마석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소리가 살았어. 별 말씀을요. 소위님이 제 목숨 구해준 적도 있는데 이 정도는 갚아야죠. 두 노병은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천명심의 손에 쥐어졌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국방부 장관실. 아침 9시. 대한민국 조간신문 일면은 온통 특전사 총기 난동 사건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논조가 이상했다. 단독 특전사 여군 장교 훈련 중 스트레스로 동료에게 총기 난사 후 탈영 시도 속보 합참의장 손녀 구하기 위해 헬기 불법 동원. 황제 구출 논란. 황제국과 결탁한 방산 비리 카르텔이 움직인 것이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의 피해자인 천가람을 가해자로 천명심의 정당한 구출 작전을 권력 남용으로 둔갑시켰다. 국방부 장관이 신문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천 의장,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의장 해임 건의 안 낸다고 난리고 장관실 소파에 앉아있는 천명심은 찻잔을 들고 신문을 힐끔 쳐다보았다. 기설 소설을 참 잘 쓰는군요. 작가로 데뷔해도 되겠어. 지금 농담이 나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일단 천 의장 자진 사퇴 표명하고 수사받으세요. 그래야 군이 삽니다. 장관은 천명심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 역시 황제국이 만든 로비 장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천명심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발그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장관님, 군이 산다는 게 뭡니까? 썩은 살을 덮어두고 향수를 뿌리면 그게 사는 겁니까? 천 의장, 당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끝을 보자는 겁니다. 천명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장관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게 뭡니까? 어젯밤 오살수 중령이 자백한 로비 명단입니다. 여기엔 여당,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장관님과 친한 방산업체 사장 이름도 있더군요. 장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에이, 이걸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나라가 뒤집혀요. 나라가 뒤집히는 게 무서워서 군인의 명예를 팝니까? 저는 오늘 오후 2시 합참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기자 회견을 열 겁니다. 그때 이 명단과 함께 원적산에서 촬영된 드론 칩 거래 영상을 원본 그대로 송출할 겁니다. 천 의장, 제발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장관이 천명심의 팔을 붙잡았다. 천명심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제 손녀는 총알이 빗발치는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 진실을 지켜왔습니다. 할머니 된 자로서 그리고 합참의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입니다. 막으시려거든 저를 파면하십시오. 하지만 파면되는 순간 이 자료는 전 세계 언론에 동시에 뿌려질 겁니다. 천명심은 장관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수많은 장성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경외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두려움의 눈빛으로.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섬광탄처럼 터졌다. 단상에 오른 천명심은 원고도 없이 마이크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천명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오늘 아침 보도된 기사는 모두 명백한 허위입니다. 제 손녀 천가람 소위는 탈영병이 아닙니다. 그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노들과 싸운 영웅입니다.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황제국이 외국인에게 칩을 건네며 돈 가방을 챙기는 모습, 오살수가 천가람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흘러나왔다. 기자들의 탄식이 쏟아졌다. 저기 있는 황제국 준장은 대한민국의 별이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어 조국을 판 범죄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군 내부에 뿌리내린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제 모든 직을 걸고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천명심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마치 화면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악당들을 노려보는 듯 했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황제 구출은 영웅 구출이 되었고 천명심은 철의 여제에서 국민의 장군이 되었다.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천가람은 병상에 누워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다리는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고 온몸은 멍투성이었다. 할머니, 멋있다. 천가람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옆에서 간호하던 마석두 원사가 코를 훌쩍였다. 소위님, 의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런 분 밑에서 군 생활한 게 제 인생 최대의 자랑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천가람 소위님, 군사법원 증인 출석 요구서입니다. 일주일 뒤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천가람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니요. 갑니다. 내 발로 가서 그놈들 면상 보고 직접 말할 겁니다. 하지만 소위님,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합니다. 휠체어 태워주십시오. 천가람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주일 후 용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속 기소된 황제국과 오살수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국방부 장관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뻔뻔했다. 태산 로펌의 변호인단은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함정 수사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다음 증인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렸다. 전동 휠체어를 탄 천가람 소위가 들어왔다.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있었다. 왼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상체는 꼿꼿했다. 그녀의 뒤는 붕대를 감은 마석두 원사가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천명심 의장이 벌떡 일어났다. 손녀의 저 당당한 모습을 보라. 천가람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마이크를 잡았다. 증인, 피고인 황제국이 칩을 거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증인이 훈련 스트레스로 환각을 봤다고 주장하는데요. 천가람이 황제국을 쏘아보았다. 황제국은 눈을 피했다. 저는 특수전 교육단 수석 졸업생입니다.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나약하게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환각이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국가가 저에게 준 계급장은 소위입니다. 가장 낮은 장교 계급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계급장이 저기 앉아있는 장군의 별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계급장에는 피와 땀 그리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신성한 맹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천가람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저들은 그 맹세를 돈과 바꿨습니다. 제 부하들이 흘릴 피를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산을 내려온 이유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천가람의 증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판사조차 감동한 표정이었다. 황제국이 발악하며 일어났다. 저건 다 쇼야. 할머니 믿고 까부는 거라고. 재판장님 속지 마십시오. 피고인 앉으세요. 그때 천가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다. 마석두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저어 말렸다. 그녀는 깁스한 다리로 위태롭게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다. 그리고 방청석의 할머니 천명심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려 눈썹 끝에 붙였다. 필승.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였다. 천명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대장이 손녀 소위에게 똑같이 거수 경례로 답했다. 필승. 두 군인의 경례 사이로 부패한 자들의 몰락과 정의의 승리가 교차했다. 그것은 핏줄의 명령이자 별들의 진정한 전쟁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어느 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황제국 준장과 오살수 중령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민간 방산 브로커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서울 구치소에서 이천 국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었다. 황제국은 포승줄에 묶인 채 차창 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반성하는 죄인의 것이 아니었다. 굶주린 짐승의 눈이었다. 그는 자신의 숨겨둔 사병 조직인 비호 그림자 팀의 잔당들에게 이미 은밀한 신호를 보낸 상태였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 비밀 금고에 있는 무기명 채권만 챙기면 해외로 튈 수 있다. 버스가 인적이 드문 이천시 마장면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쾅! 앞서가던 헌병 호송 차량이 굉음과 함께 공중으로 치솟았다. 도로 매설 폭발물이었다. 호송버스가 급정거하며 미끄러졌다. 도로 양옆 숲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튀어나왔다. 황제국이 심어둔 용병들이었다. 습격이다. 전원 사격 개시. 호송을 맡은 헌병들이 대응 사격을 했지만 중무장한 용병들의 화력에 밀렸다. 연막탄이 터지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군님, 모시러 왔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가 버스 문을 폭파하고 들어와 황제국의 수갑을 절단기로 끊었다.
황제국은 씩 웃으며 옆에 있던 오살수의 수갑도 풀어주는 척하다가 오살수의 명치를 걷어찼다. 미안하다 살수야. 자리는 하나뿐이라서 넌 여기서 총알바지나 해라. 황제국은 오살수를 버리고 용병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오살수는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다. 황제국 일당이 도주한 곳은 원적산 폐채석장 방향이었다. 그곳에 그들이 미리 준비해둔 도주용 헬기가 올 예정이었다. 하하. 천명심, 내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야. 황제국은 빗속을 달리며 광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천명심 합참의장이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채석장 공터에 도착한 황제국. 하지만 약속한 헬기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졌다. 눈부신 빛 속에 드러난 것은 헬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제707 특수임무단과 천명심 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합참 작전팀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한가운데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백발의 노장 천명심이 있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황제국. 천명심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쩌렁쩌렁 울렸다. 천명심. 내년이 어떻게 해? 내 놈이 심어둔 첩자? 내가 그놈들 밥그릇 챙겨준 게 몇 년인데 나를 배신하겠나. 내 탈주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짠 판이었다. 황제국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용병들에게 소리쳤다. 쏴. 다 죽여버려. 하지만 용병들은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저격수들의 레이저 포인터가 붉은 점을 찍고 있었다. 황제국은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숨겨둔 권총을 꺼내 천명심을 겨눴다. 같이 죽자.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천명심이 아니었다. 황제국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마석두 원사였다. 아니, 지금은 전역을 앞둔 민간인 신분의 마석두였다. 그의 손에는 연기를 뿜는 사냥용 엽총이 들려 있었다. 어이쿠, 멧돼지인 줄 알았네.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쏴도 되죠? 마석두가 껄껄 웃으며 다가왔다. 마석두. 내 놈이. 천명심이 쓰러진 황제국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진흙탕에 빠진 황제국의 얼굴을 군화발로 지그시 밟았다. 이게 내 놈의 마지막이다. 명예로운 재판 따윈 사치야. 넌 그냥 진흙 속에서 뒹구는 잡범으로 끝나는 거다. 천명심의 신호에 707대원들이 달려들어 황제국을 개처럼 끌고 갔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황제국의 비명소리가 원적산 계곡에 메아리 쳤다. 일주일 후 특수전 사령부 대연병장. 비는 그쳤고 가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전 장병이 도열했다. 그 수만 5,000명. 엄숙하다 못해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연병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제국, 오살수 그리고 뇌물수수가 확정된 전 국방부 장관까지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공개보직 해임 및 계급 박탈식이었다. 천명심 합참의장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정복에는 훈장들이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아픈 살을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천명심의 훈시가 시작되었다. 군인의 계급장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이며 국민이 우리에게 빌려준 신뢰의 증표다. 저들은 그 신뢰를 사리사욕과 맞바꿨다. 이에 군은 저들에게 부여된 모든 명예를 회수한다. 북소리가 둥둥둥 울렸다. 집행관들이 다가와 죄인들의 옷을 찢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제국의 차례가 되었을 때 천명심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저자는 내 손녀가 직접 처리한다. 연병장 한쪽에서 전동 휠체어가 올라왔다. 천가람 소위였다. 그녀는 아직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천가람이 휠체어에서 내려 목발을 짚고 황제국 앞으로 다가갔다. 황제국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 드십시오, 황제국 씨. 천가람의 목소리에 황제국이 떨며 고개를 들었다. 천가람의 눈은 맑았다. 증오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당신이 팔아넘기려 했던 그 칩 하나에 우리 전우들의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장군이 아니라 장사꾼만도 못했습니다. 천가람이 손을 뻗어 황제국의 죄수복 가슴에 붙어있던 준장 약장임시 부착물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익! 섬유가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으흐흐. 황제국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야망도 명예도 인생도. 이어서 천명심 의장이 국방부 장관 앞으로 다가갔다. 장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천 의장. 한 번만 봐주게. 내가 자네 진급 때 얼마나 힘썼는지 알잖아. 진급? 나는 내 실력으로 올라왔습니다. 당신 같은 정치 군인들의 도움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천명심은 장관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간 법정에서 죗값을 치르십시오. 천명심의 눈짓에 헌병들이 장관을 끌어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천명심은 단상 끝에 섰다. 그녀는 도열한 5,000명의 특전사 장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가람 소위를 옆에 세웠다. 전체 차려.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5,000명의 함성이 이천 땅을 뒤흔들었다. 그 경례는 천명심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불의에 맞서 싸운 천가람 소위를 향한 진정한 존경의 표시였다. 천가람은 목발을 짚은 채 떨리는 손으로 답례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적셨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이겼어요. 천명심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별 4개와 다이아몬드 하나. 계급의 차이는 컸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똑같은 크기로 연병장에 드리워져 있었다. 6개월 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적한 전원주택.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원적산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마당 넓은 주택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된장찌개 냄새였다. 천명심은 편안한 몸빼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장독대를 닫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달 명예로운 전역식을 마치고 45년 군 생활을 마감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 저는 이제 총리가 아니라 손녀밥 해주는 할머니로 살 겁니다. 그게 그녀의 퇴임사였다. 할머니, 저 왔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씩씩한 목소리. 천가람이었다. 그녀는 이제 목발 없이 두 발로 걸었다. 재활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특전사였다. 포기는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어이구, 우리 중위님 오셨나? 천명심이 행주의 손을 닦으며 달려나갔다. 천가람이 할머니를 와락 껴안았다. 할머니, 냄새 좋다. 오늘 메뉴 뭐야? 내가 좋아하는 냉이 된장찌개에 돼지갈비다. 마 원사. 아니 마 이장님도 오시라고 했다. 마 이장님? 그때 대문 밖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다. 밀진 모자를 쓴 마석두가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들어왔다. 그는 저녁 후 이 마을 이장이 되어 있었다. 아따, 중위님 오셨습니까? 충성. 아니 필승. 이장님 폼 나시는데요?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와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이었다. 천가람이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나 사실 군대 그만두려고 했었어. 안다. 너 힘든 거.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졌어.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군인. 천명심은 손녀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미소 지었다. 가람아.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때 더 아름다운 법이다. 나는 평생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야 옆이 보이는구나. 천명심은 마석두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마 이장, 자네도 고생 많았네. 내 수발 드느라. 에이, 의장님 수발이 아니라 전우회죠, 전우회. 근데 의장님 이제 민간인이신데 말 좀 편하게 하십시오. 그럴까? 석두야, 한 잔 받아라. 푸하. 예, 누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갔다. 천가람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곁에 가장 크고 밝은 별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왜? 사랑해. 천명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밥이나 먹어. 식는다. 하지만 천가람은 보았다. 할머니의 밥그릇 위로 투둑 하고 떨어지는 맑은 물방울을. 그것은 강철 같았던 합참의장이 흘리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원적산의 능선이 붉은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로운 저녁이 그들의 밥상 위에 내려앉았다. 계급장보다 무거운 것은 군인의 명예였고 그보다 더 무겁고 위대한 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